자, 인문 8, 러시아 절대주의와 구축주의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먼저 1문단 봅시다. 아방가르드는 20세기 초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추구한 움직임을 말한다. 아방가르드가 정의 내려지고 있으니까 아방가르드 네모치고요. 예술의 기존의 인식이나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추구한 움직임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러시아 아방가르드, 러시아입니다. 이 카즈마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와 블라디미르 타틀린의 구축주의라는 두 개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1915년 열린 마지막 입체 미래주의 전시 0.10에서 예술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1문단에선 굉장히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다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2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2문단입니다. 자, 우리가 1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카지마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와 블라디미르 타틀린의 구축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말레비치가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절대주의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그쵸? 사각형 원등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회화의 절대적인 요소로 선택하면서 과감히 대상의 재현을 배제했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회화의 절대적인 요소로 선택하면서 대상의 재현을 배제했대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던 미술과 결별하고, 이 과거의 미술이겠지, 무엇과도 닮지 않은 순수한 창작물 자체를 표현하려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역세모가 되면서 절대주의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은 검은 사각형은 흰 바탕의 검은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말레비치는 현실 세계를 암시하는 시각적 단서를 모두 없앰으로써 보는 이가 순수한 감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해에 말레비치는 절대주의 선언을 발표하며 절대주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이루었는데 그 선언의 첫머리에서 절대주의에 의해 나는 예술에 있어서 순수한 감상이 절대라는 것을 주장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수한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절대주의적 개념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선문단 볼게요. 말레비치의 이러한 생각은 1918년에 발표한 흰색 2의 흰색 사각형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흰색 바탕에 흰색 도형을 그린 이 작품은 절대주의의 논리적 종결점이고 말레비치의 철학적 종결점이었다. 말레비치는 대상의 재현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미적 가치를 타락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순수한 미적 가치를 타락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구상미술은 지금 여기에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던 그 구미술, 과거의 미술과 이어지는 개념이겠네. 하나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하나의 색만을 사용하는 파격을 보여주었다. 이걸 부정했고 이런 어떤 새로운 예술을 이렇게 선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무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4문단입니다. 타틀린이 나오고 있어요. 타틀린은 우리가 1문단에서 얘기했던 구축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인 거죠. 자, 구축주의인데, 자, 마지막 입체 미래주의 전시 0.10에서 부조와 반대가 되는 역부조로 검은 사각형만큼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조가 이제까지 어떤 전통적인 그 미술이었다면 역부조는 바로 이 타틀린이 제시한 새로운 예술이겠네요. 이 작품은 오직 철판과 나무 조각, 노끈이라는 재료와 이러한 재료들의 연결을 통해 생긴 공간에 집중한 작품이었다. 그는 피카소의 파리 작업실에서 금속관과 철사를 이용한 실험적 작품을 접하면서 다양한 재료를 탐구했다. 그는 이코나를 연구하던 중 이코나의 금속 장식에 붙자 미약했던 오라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작품의 가치를 만드는 핵심은 재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잠깐 밑줄 그어볼게. 왜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그어놨냐면 이게 그다지 어때? 중요한가? 중요한 내용일까? 자, 중요한 것이지 않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이코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겠어? 이코나 모르겠어. 자, 그럼 오라는 뭐야? 뭔가 지금 낯선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석조차 주고 있지 않거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지금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 어떤 문장이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X로 놓고 스킵해서
가서 어떤 나머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이 지문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에요.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코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성상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상화라고 하는 건 뭐냐,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이런 어떤 성인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이코나야. 오라는 뭐야? 이 오라는 그 머리 위에, 어떤 성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게 되는 이렇게 동그란 원 같은 거 있지, 그거거든. 그런데 뭐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야, 어때? 몰라도 돼. 몰라도 어떻게 돼?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과감하게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라도 읽기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읽어볼게. 그는 이를 바탕으로 회화의 평면 속에 가상으로 존재하던 3차원적 요소를 실제 공간 안에 구현하고자 했는데, 즉 가상으로 존재하던 3차원적 요소입니다. 가상으로 존재하던 3차원적 요소를 실제 공간 안에 구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축주의의 시작이었대요. 구축주의의 핵심 개념은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만으로 만드는 미술이었는데, 이는 기존 미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 가령 기존 미술에서는 부조를 만들 때 재료에 따라 깎아내거나 주물을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고 채색을 하여 형상을 또렷이 드러나게 했다. 자, 기존 미술 세모를 칠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틀리는 일체 가공 없이 재료를 그냥 붙이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료를 그냥 붙이면 작품이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역부조라는 새로운 형태를 창안한 것이다. 되겠습니까? 자, 5문단입니다. 마지막 입체 미래주의 전시 0.10에 출품된 말레비치와 타틀린의 작품은 세상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실 속 구체적 대상을 재현하지 않은 회화. 자, 이거 여기 세모 갈게요. 이게 지금 절대주의죠. 그리고 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조각, 역세모로 갑니다. 이게 뭐 지금 구축주의죠. 이게 지금 절대주의고요. 자, 예술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특히 나왔으니까 일단 세모 2개 칠게요. 타틀리는 예술가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초상화를 그리거나 흉상을 만드는 것을 부정했다. 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초상화를 그리거나 흉상을 만드는 것을 부정했답니다. 타틀리는 여기에서 어떤 겁니까? 구축주의죠. 구축주의니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역세모로 그냥 가속할게요. 예술가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타틀린의 구축주의는 급진성 측면에서 동시대의 어떤 예술 운동도 압도할 만큼 파격적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거부했어. 그러면서 파격적이라는 거야. 한편 이 작품들이 전시된 전시실의 모서리, 이건 이제 한 편이 나왔으면 딴 얘기 시작한다는 거지. 모서리 높은 곳은 당시 러시아 가정에서 성스러운 종교인 이코나를 걸어두는 자리였다. 전시 장소는 말라비치에게는 성스러운 대상을 대체하는 상징성을, 말라비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세모로 볼게요. 여기에서 성스러운 대상을 대체하는 상징성을 주고요. 타틀린에게는 어때요? 주변 공간을 끌어들여 공간감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자, 말레비치가 물질성을 배제한 반면 말레비치는 물질성을 배제했어요. 타틀리는 철저하게 재료의 물질성에 집중한 점. 외선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의 혁신적인 생각은 각각 현대 추상 미술과, 자, 얘가 지금 절대주의, 그리고 미니멀 아트가 뭡니까? 이 구축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각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도표로 정리해 보자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이게 지금 절대주의죠. 자, 절대주의. 그리고 이게 구축주의입니다. 자, 여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지금 저기 말레비치고, 이게 말레비치고, 구축주의는 타틀린입니다. 자, 그런데 말레비치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 대상을 재현하지 않는 점에서 파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타틀린은 어떤 점에서요? 재료를 가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 더 언급됐었지. 핵심 기술도 거부했다. 핵심 기술도 거부. 오케이? 요것이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전시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이 전시 장소를 두게 됐을 때, 이 전시 장소가 각각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 여기에서는 성스러운 대상을 대체하는 거였고, 절대주의에서는. 그리고 타틀린에게는 어때? 공간감을 구현하는 수단. 공간감 구현의 수단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뭡니까? 이 물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물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말레비치는 물질성을 배제했죠. 자, 그런데 구축주의는 오히려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게 각각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절대주의는 현대 추상미술, 그리고 구축주의는 미니멀 아트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모 남겨놓고 문제 풀면 쉽게 풀릴 겁니다. 자, 문제 1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선지 1번. 말레비치와 타틀린의 예술관이 변화한 과정을 통시적으로 변화한 과정 나타나지 않아. 1번 탈락. 2번. 말레비치와 타틀린의 작품을 통해 아방가르드가 등장한 이유? 나오지 않아. 탈락. 3번. 말레비치와 타틀린의 예술관에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 혁명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등장했던 것은 러시아 혁명과 관련이 있거든. 공산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 탈락. 4번. 말레비치와 타틀린의 작품을 분석하며 이들이 예술사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5번은 동시대 작가와의 비교가 없었지. 그러니까 5번 탈락할게요. 자, 기억은 지금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이게 검은사각형이었고요. 절대주의를 나타낸 거였고, 니은은 지금 역부조를 니은이었습니다.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요.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주변 공간을 이용하여 입체성을 구현하였다. 이건 니은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모두가 아니겠네. 1번 탈락.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코나의 표현 기법을 변주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탈락.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작품에 작가의 예술적인 개념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니은과 달리라는 것도 일단 이해가 이 지문을 갖고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3번 탈락. 4번에 기억은 인간이라는 대상을 드러내기 위한 추상이고 니은은 물질, 이런 얘기 전혀 없었죠? 4번 탈락. 5번. 기억은 현실을 재현하는 예술로부터 탈피하려는 것이고 니은은 원재료의 형태를 가공하는 예술로부터 탈피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그려놨던 도식을 잠깐 갖고 와서 확인해 보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게 확인이 되지. 자, 그러니까 정답 5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가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아까 5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5문단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있지. 5문단 중간에 타틀린의 구축주의는 급진적 측면에서 동시대의 어떤 예술운동도 압도할 만큼 파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야? 왜 그랬던 거야? 예술가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거부했다는 거잖아. 그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였어? 그러면 뭔가 가공하는 거잖아. 재료를 가공하면서 우리가 예술가의 솜씨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거를 가공하지 않는 상태로 보여주는 거니까 어떤 솜씨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가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한다면 재료가 가지는 중요성? 아니지. 작품이 가지는 정치적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정답 4번입니다. 재료에 대한 가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문제 4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미니멀 아트는 아까쯤에 뭐를 계승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구축주의를 계승했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구축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자, 미니멀 아트는 주관적인 감성을 드러내는 세밀한 표현을 극도로 어떻게 됩니까? 억제하고 최소한의 기본 요소만으로 표현하는 예술을 지칭한답니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사물의 본질이 미술이 된다고 주장했으며, 미술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인식된 함석, 스테인레스, 아연, 강철, 합판, 형광등 등의 재료로 추상적 구조를 만들었다. 미니멀 아트는 캔버스의 틀, 표면, 물감 등의 매체와 재료가 가진 물질 그 자체에 주목한 결과 물질 그 자체에 주목했어요. 3차원적 입체감을 지니게 되었고 조각은 색채가 강조되면서 회화처럼 보이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이거 뭐 선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번 봅시다. 하나의 재료만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 없었잖아. 1번 탈락. 2번 재료가 가진 물질 그 자체의 성질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니멀 아트는 구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군. 오케이. 2번이 일단 정답으로 일단 추정이 돼요. 나머지도 보고 판단합시다. 3번 재료를 통해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성스러움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 구축주의 아니었지. 3번 탈락. 이 성스러움 표현하는 거랑 구축주의랑 상관없어. 4번 미술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인식된 재료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니멀 아트는 구축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군. 이 만이라는 표현이 쓰였나? 일단 이 보기에서 그럼 만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거든. 4번은 일단 보기만 보고서도 또 우리가 이 탄핵시킬 수 있는 선지입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회화를 통해 입체감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구축주의는 회화가 아니었지. 조각이었잖아. 조소였잖아. 그러니까 5번 탈락.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확정되겠습니다.